제 조상은 몽골인이 아니라 고구려인이었습니다. 유네스코 파리 본부. 한 몽골 청년의 발언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올즈, 바야르? 1400년 전 고구려 장군의 이름이 자신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몽골의 징기스칸과 고구려는 모두 중국의 지방 역사입니다. 중국 대표단이 발끈했지만 이미 세상은 청년과 한국의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몽골 청년 올즈바야르가 한국에서 발견한 자신의 뿌리,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올즈바야르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자란 25살 청년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순수한 몽골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칭기즈칸의 후예다. 몽골 초원을 달리던 용맹한 기마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제가 한국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건 순전히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였어요. 몽골 제국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그날은 제게 있어 운명의 날이었어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구려 특별전을 보러 갔거든요. 사실 별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을 얼마나 미화했을까 하는 호기심 정도였죠.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고구려 벽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찬양하는 기마병들, 용맹한 무사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한 전시 패널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올즈바간 장군, 한국식으로 을지우, 고구려 후기 최고의 명장으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을지문덕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으며 당나라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고구려 멸망 후 그의 행적은 역사에서 사라졌으나 일부 사료에 따르면 북방 초원으로 이주했다는 설이 있다. 올즈바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몽골어로 올즈는 찾다라는 뜻이고 바간은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올즈바야르는 찾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올즈바간과 올즈바야르는 같은 어근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즈바야르 학생,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돌아보니 제 지도 교수님인 강태웅 교수님이 계셨어요. 서울대 사학과의 고구려사 전문가이시죠. 교수님, 이 올즈바간이라는 장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강 교수님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올즈바야르 학생, 혹시 몽골 이름과 연관성을 발견한 건가요? 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요. 강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올해 초부터 연구하고 있던 주제입니다. 올즈바간 장군이 몽골로 이주했다는 가설 말이에요. 정말요? 네. 올즈바야르 학생, 당신의 이름이 우연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몽골어와 고구려어 사이에는 상당한 언어학적 연관성이 있거든요. 강 교수님은 핸드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고구려 멸망 후 몽골 초원으로 이주한 유민들에 대한 중국 사료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몽골 제국 건설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순간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 정체성, 제 가문의 역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문부호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더 자세한 자료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연락해드리죠.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저는 정말 순수한 몽골인일까요? 아니면 제 피 속에는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부모님께 긴급히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우리 가문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가 있나요? 올즈바간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급해지는 게 들렸어요. 올즈바야르, 너 지금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냐? 서울박물관에서 올즈바간이라는 고구려 장군에 대한 기록을 봤어요. 제 이름과 너무 비슷해서요.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조상이 몽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아?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할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다음날 저는 급히 몽골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저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상상했죠. 만약 정말로 제가 고구려 후손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두 분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들아, 힘들었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흔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이셨죠. 올즉바야르, 앉아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둘러싸고 앉는 분위기가 마치 가족회의 같았죠. 할아버지, 올즉바간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한국 박물관에서요. 고구려의 장군이었다고 하던데 말도 안 된다.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우리는 몽골인이야.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아버지를 제지하셨어요. 아들아, 진정해라. 올즉바야르. 너는 어른이 되었으니 알 권리가 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죠. 이것들을 보아라.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면서 말씀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몽골 전통 장신구나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낡은 종이에 한국어로 쓰여진 무언가가 있었고 특이한 모양의 청동 거울도 있었죠. 할아버지, 이건 몽골 문자가 아니네요. 그렇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것이지.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천 조각을 펼치셨어요. 거기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동명성왕의 후예, 올즉바간의 혈손이 이 땅에 뿌리내리다. 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동명성왕은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아니었나요? 할아버지, 이게 정말 우리 조상이 쓴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 외에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올즉바야르.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 왜요?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할아버지는 천 조각을 다시 조심스럽게 감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남쪽에서 왔다. 아주 오래전. 큰 전쟁이 끝난 후에 말이야. 남쪽이라면 중국인가요? 아니다. 더 동쪽이다. 지금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지. 저는 숨을 멈추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쯤 된 이야기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몽골 제국이 세워지기 훨씬 전 600년도 더 된 이야기다. 그럼 우리는 정말 고구려 후손인 건가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올즉바야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어야 한다. 왜요? 왜 숨겨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올즉바야르. 넌 몰라. 소비에트 시절에 우리 같은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몽골 쪽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이라고 의심받으면 감시받고 차별받았다. 심지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당한 가족들도 있었지.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어요. 왜 우리 가족이 이 비밀을 숨겨왔는지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올즉바야르. 내가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해. 하지만 어머니, 이건 우리의 진짜 역사잖아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몽골에서도 순수 몽골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다른 민족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할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문화를 인정하는 시대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올즉바야르. 넌 아직 세상을 모른다.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죠. 저는 누구인가? 몽골인인가? 고구려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저는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에 대해 더 알아볼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올즉바야르.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진실을 향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고구려 연구재단을 찾아갔어요. 강태웅 교수님이 미리 연락해준 덕분에 김태호 박사님과 면담 약속을 잡을 수 있었죠. 연구재단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고구려 관련 지도와 자료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50대 중반의 학자로 고구려사 연구에 평생을 바친 분이셨죠. 올즉바야르 씨,
몽골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구려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반갑네요. 네, 박사님. 사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박물관에서 본 올츠바간 장군 이야기와 제 이름의 유사성,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천 조각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김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올츠바간 장군에 대한 기록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박사님은 서고에서 두꺼운 사료집을 꺼내오셨어요. 올츠바간 장군은 고구려 후기, 정확히는 7세기 중반 활동한 인물입니다.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뛰어난 기마 전술로 유명했죠. 정말요? 더 자세한 기록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사님이 한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올츠바간은 고구려 멸망 당시 최후까지 저항했던 장군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76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의 행적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사라진 건가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사했다는 설도 있고 당나라에 투항했다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북방 초원으로 이주했다는 설입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북방 초원이라면, 네, 지금의 몽골 지역입니다. 당시 고구려 유민들 중 일부가 당나라의 지배를 피해 북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여러 사료에 나와요. 박사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중국의 구당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잔당들이 북방 이민족과 합류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로 고구려 사람들이 몽골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몽골 제국시대 기록을 보면 몽골 귀족층 중에 고구려 계통으로 추정되는 가문들이 여럿 있어요. 김 박사님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동북아역사연구소의 이진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은 몽골사 전문가로 특히 고구려와 몽골 연결고리 연구의 권위자셨죠. 올츠바야르 씨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와 정확히 일치해요. 어떤 연구인가요? 고구려 유민들이 몽골 제국 건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골 제국을 순수한 몽골 쪽의 업적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이에요.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에 자료를 띄우셨어요. 여기 보세요. 칭기스칸의 초기 세력 형성 과정을 보면 몽골 쪽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연합했어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 계통 유민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었나요? 주로 군사 기술과 행정 능력이었어요.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철기 제조 기술과 공성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이 몽골군의 전투력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올츠바간과 연관된 기록도 있어요. 몽골 제국 초기 문헌 중 비사에 보면 올츠부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름의 어원이 올츠바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정말요? 그럼 올츠바간 장군이 정말 몽골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후손들이 몽골 제국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교수님의 소개로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평양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구려 역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라셨다고 했어요. 올츠바간 장군 이야기요? 물론 알고 있죠. 할머니가 반가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올츠바간은 고구려 최고의 기마 장군이었어요. 당나라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을 때도 끝까지 저항했다고 하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단순히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고구려가 멸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해요. 특히 젊은 전사들과 기술자들을 북쪽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쪽이라면, 네, 지금의 몽골 지역이죠.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올츠바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신 적 있나요? 있어요. 몇백 년 후에 몽골에서 큰 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 제국의 핵심 인물들 중에 올츠바간의 후손들이 있었다고 해요. 고구려의 피가 몽골 대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명감이었을까요? 이 교수님의 제안으로 중국 길림성의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게 되었어요. 지반시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와 장수왕릉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정작 제가 찾은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어요. 지반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현지 가이드가 저를 한 언덕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올츠바간 장군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언덕 위에는 오래된 돌무더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풍화된 비석이 서 있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죠. 현지 조선족 할아버지가 비석의 내용을 읽어주셨어요. 고구려 충신 올츠바간지며 후손들이
북방 초원에서 대제국을 이루고 조상의 뜻을 이어 동서를 하나로 만들리라.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제 조상이 여기 잠들어 있는 건가요? 언제 세워진 비석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려 초기쯤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올츠바간의 후손들이 몽골에서 성공한 후 조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정말로 올츠바간 장군의 후손이었고 제 조상들은 몽골 제국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몽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저희 가족은 이 사실을 숨겨야 했던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몽골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몽골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찍은 올츠바간 장군 무덤 사진과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갔죠. 할아버지는 제가 가져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할아버지, 제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7세기 말 당나라의 박해를 피해 고구려 땅을 떠났다. 올츠바간 장군의 손자 올츠쿠가 젊은 전사들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북방으로 향했지. 북방이라면 지금의 몽골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그때는 몽골이라는 이름도 없었어. 그냥 넓은 초원이었을 뿐이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200년간 힘을 기르며 살았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그러던 중 12세기 말 태무진이라는 젊은 몽골 족장이 나타났어. 바로 후에 칭기즈칸이 되는 그 사람 말이야. 칭기즈칸과 우리 조상이 만났다는 건가요? 그렇다. 올츠쿠의 증손자인 올증무렌이 태무진의 최고 참모가 되었지. 고구려의 뛰어난 군사 기술과 전략으로 몽골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 저는 숨을 멈추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몽골군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전쟁 기술만이 아니었다. 국가 운영, 문자 체계, 외교술까지 몽골 제국의 기반을 만든 것이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었어.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또 다른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되고 귀중해 보이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이것들을 보아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내셨어요. 첫 번째는 황금으로 만든 작은 인장이었어요. 몽골 문자와 한국어가 함께 새겨져 있었죠. 이것은 칭기즈칸이 직접 우리 조상에게 하사한 것이다. 몽골 제국의 4대 명문가 중 하나라는 증표야. 두 번째는 오래된 양가죽에 쓰인 문서였어요. 이것은 올증무렌이 직접 쓴 기록이다.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양가죽의 한 부분을 가리키시며 읽어주셨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로서 몽골 제국의 건설에 참여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고구려 땅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는 이 초원에서 힘을 기르며 기다려야 한다. 저는 감동에 목이 메었어요. 600년 전 제 조상이 남긴 이 글을 지금 제가 읽고 있다니. 할아버지, 그럼 우리 가문이 몽골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 올증무렌의 아들 올츠텐게르는 칭기즈칸의 서정군 사령관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구유크칸의 재상이 되었어. 우리 조상들은 몽골 제국이 동서양을 정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원나라가 망하고 몽골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상황이 바뀌었어. 순수 몽골 쪽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기 시작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소비에트 시절이었다. 스탈린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고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어. 어떤 탄압이었나요? 순수하지 않은 혈통을 가진 가족들을 색출해서 시베리아로 보냈어. 우리 가족도 여러 번 조사를 받았지.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때 나의 아버지, 너희 증조할아버지께서 결단을 내리셨다. 대부분의 한국 관련 자료들을 태우고 고구려 이야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기로 한 거야. 그래서 숨겨온 건가요? 그렇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지. 이 몇 가지 물건들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물건을 꺼내셨어요. 작은 옥으로 만든 고구려 3조고 문양이었죠. 이것은 올츠바간 장군이 직접 착용했던 것이라고 전해진다. 600년간 우리 가문의 상징이었어. 그날 밤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너무나 웅장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어요. 제 방에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죠. 거울 속에 제 얼굴에서 몽골인의 특징도 보이고 동시에 한국인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누구인가? 몽골인인가? 한국인인가? 고구려인인가?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올츠바야르, 괜찮니? 어머니, 저는 대체 누구예요? 제 정체성이 뭔가요?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일 필요가 없어. 너는 몽골인이면서 동시에 고구려인이야. 그게 너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버지도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울츠바야르. 아버지도 젊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우리의 복잡한 정체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몽골의 용맹함과 고구려의 지혜를 모두 가지고 있지.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제 복잡한 정체성을 인정해줄까요? 다음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공개하겠다고. 숨겨진 역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몽골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역사연구소를 방문했죠. 바야르사이안 박사님은 몽골 제국사 전문가로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올츠바야르 씨 가문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인가요? 몽골 제국 초기 세력 구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골 제국을 순수한 몽골 쪽의 업적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여러 민족의 연합체였어요. 박사님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칭기스칸의 초기 부하들 명단입니다. 이름을 분석해보면 몽골 쪽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록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몽골식 이름이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꽤 있었죠. 특히 군사 기술 분야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철기 제작, 공성술, 궁시 제작 이런 기술들은 몽골 고유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어디서 온 건가요? 여러 곳에서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고구려 계통 기술자들이었을 거예요.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사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몽골 제국의 정복 과정을 보면 고구려식 공성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특히 중국 정복 과정에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투석기, 운제, 화공술 등이에요. 이런 기술들은 고구려에서 고도로 발달했던 것들이죠. 몽골군이 이런 기술을 습득한 것은 고구려 유민들의 기여 덕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사님의 추천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동양학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수집해온 몽골 관련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죠. 볼코프 교수님은 러시아의 몽골학 권위자로 특히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올츠바야르 씨의 조상 이야기 정말 놀랍군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저를 지하 문서고로 안내해 주셨어요. 수백 년 된 양가죽과 종이 문서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이 한 문서를 꺼내셨어요. 13세기 중반 몽골군의 동유럽 침입을 기록한 비잔틴 제국의 문헌입니다. 문서에는 그리스어로 쓰인 내용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번역해 주셨어요. 몽골군 중에는 동방의 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몽골 쪽과는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뛰어난 공성술과 전략으로 몽골군의 승리에 기여했다. 현지인들은 그들을 고구리아인이라고 불렀다. 고구리아인이라면 고구려인을 가리키는 비잔틴식 표현입니다. 당시 유럽인들도 몽골군 내에 고구려 출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13세기 말 이탈리아의 수도사가 쓴 여행기입니다.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에는 여러 민족의 장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방의 코리아인들이 가장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조상들이 정말로 유럽까지 진출해서 활약했다는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터키 역사학자의 소개로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문서고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흐메트 교수님은 오스만 제국과 몽골 제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셨어요. 몽골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시대가 다르지만 오스만 제국 초기에는 몽골 제국의 유산을 많이 계승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문서는 14세기 오스만 제국 초기의 행정 문서였어요. 여기 보시면 올츠부르라는 이름의 관리들이 여러 명 나와요. 이들은 모두 동방에서 온 사람들로 뛰어난 행정 능력과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츠부르라면 몽골어로 찾는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들의 출신이 코리아 옐리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코리아 옐리가 뭔가요? 몽골 제국에서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몽골 제국이 망한 후에도 계속 활동했던 고구려 후손들인 거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제 조상들의 발자취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있었다니.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교수님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기록에 보면
올츠부르 가문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동방으로 돌아갔다는 건 아마도 몽골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확장이 한계에 달하자 일부 몽골 계통 가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구려 연구재단과 몽골 국립역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신청 주제는 고구려 몽골 문명 교류 기록물이었죠. 서울에서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저는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고구려와 몽골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자리였죠.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유라시아 문명사에 숨겨진 한 페이지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었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몽골 제국 건설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자료들은 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유물들과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차례로 소개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다문화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역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에게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표명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조상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이야기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발들이 곧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소식이 몽골에도 전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죠.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어요. 몽골 민족주의 단체 푸른 늑대회에서 제게 항해 서한을 보내온 것이었죠. 올츠바야르는 몽골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다. 위대한 칭기스칸의 업적을 다른 민족의 것으로 돌리려 한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불편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죠. 올츠바야르, 내가 하는 연구 때문에 우리 몽골인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몽골 제국이 더욱 위대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몽골 쪽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연구가 몽골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것이었다니?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어요. 극우 성향의 몽골인들이 제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었죠. 올츠바야르는 몽골을 떠나라. 순수 몽골 혈통이 아니면 몽골인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깊이 상심하셨어요. 올츠바야르야,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 같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 모든 반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제 이야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제 연구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인터넷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결국 몽골 제국도 우리 한민족이 만든 거네요. 고구려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몽골족들은 그냥 말 타고 다니기만 했고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이 제국을 만든 거였어.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저를 출연시켜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올츠바야르 씨, 결국 몽골 제국은 한민족의 업적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몽골 제국은 여러 민족이 협력해서 만든 것이고 그 중에 고구려 계통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과 전략이 고구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기술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몽골 쪽의 능력도 대단한 거죠. 이것은 어느 한 민족의 단독 업적이 아니라 문명 교류의 결과예요. 하지만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해석들은 계속되었어요.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반발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 연구에 대한 반박 논문을 발표한 것이었죠. 올츠바야르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며 몽골 역시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중국사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제 연구까지 겨냥한 것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몽골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몽골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몽골 외교부에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권고했어요. 올츠바야르 씨, 연구는 좋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몽골에서는 순수 혈통론자들이, 한국에서는 극단 민족주의자들이, 중국에서는 정부가
제 연구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거나 공격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묻어두는 게 나았을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국에 있는 강태용 교수님이었죠. 올츠바야르. 괜찮아? 뉴스 봤는데, 교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한국과 몽골 양국 정상회담이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이었죠. 놀랍게도 양국 정상이 제 연구를 언급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죠. 올츠바야르 씨의 연구는 우리 두 나라의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소중한 발견입니다. 몽골 대통령도 화답했어요. 역사는 때로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올츠바야르 씨의 가문 이야기는 몽골과 한국이 얼마나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정치적 차원에서 제 연구가 인정받으면서 극단적인 반대 목소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몽골 국영방송에서는 제 이야기를 다룬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올츠바야르의 여행이라는 제목이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몽골 시민들이 제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올츠바야르,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이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해석보다는 문화 교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건전한 관심이 늘어났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추구해야 할 것은 특정 민족의 우월성이 아니라 문화 간 교류와 상호 이해였다는 것을.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열린 세계 문화 다양성 포럼에 초청받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는 순수 혈통이나 민족의 우월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저는 몽골인이면서 동시에 고구려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류 문명이 항상 섞이고 교류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문화, 순수한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만남과 교류의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포럼 참가자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올츠바야르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문화 사회의 과제에 대한 훌륭한 답변입니다.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아낸 것은 단순히 제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몽골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매년 여름 한국과 몽골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생 지연이가 말했어요. 몽골에 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슷한 점이 많네요. 몽골 학생 어르덴에도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느껴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아버지께서도 제 변화를 보시고 흐뭇해하셨어요. 올츠바야르야, 이제야 내가 진정한 올츠바간의 후손이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올츠바간도 단순히 한 나라의 장군이 아니었어.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몽골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내가 이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다.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 말이야. 지금 저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원으로, 몽골에서는 국립대학교의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죠. 제 연구실 벽에는 올츠바간 장군의 초상화와 칭기즈칸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고구려 3조고 문양이 자리하고 있죠. 가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600년 전 제 조상들도 이렇게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을 것이라고.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큰 문명을 만드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서울박물관에서 시작된 한 몽골 청년의 뿌리 찾기. 올츠바야르가 발견한 건 단순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순수함이 아닌 다양함을 품는 넓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사에도 국경을 넘나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특별한 해외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